이제 지정 토론이 되는데요. 먼저 선문대 황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가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10분 발표에 기침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기침이 나오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기를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째 링크 플러스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달째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홍익현 총장님의 발제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서 상당 부분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선문대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응하고 있는가, 미래 대학 경쟁력을 놓고서 특별히 입시 분야와 교육 운영 분야에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관점의 발표를 하고 합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들, 여러 가지 전망이 있겠지만은 저희 대학 학생들에게 맞는 미래 사회의 어떤 분야의 영향력을 오늘 키울 것인가. 두 번째, 거기에 맞게끔 입시 제도, 교육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 사회가 규정 지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한 가지 직업으로, 한 가지 전공으로 한평생 동안 미래 사회를 대응할 수가 없다. 이건 국내외적 자료에서 이미 우리가 다 검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 사회를 놓고서 어떤 스킬을 우리가 필요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요청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선문대학교에서는 그중에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맞는 영역들, 역량들을 골라서 우리 학교의 핵심 역량으로 정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보자. 이렇게 교육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보다는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활용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을 우리 대학에서는 주안점으로 둔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책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링크 사업을 통해서는 현장 밀착형 실무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에이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는 교양, 전공 비교과 과정을 내실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CK1 사업이나 위협 사업을 통해 가지고는 특성화 분야, 특색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어서 각 사업단별로 현재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내는데 각기 영역을 분리시켜서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그러면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입시 정책이 대학의 입시 정책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걸 다 입시 전문가 말고는 다 아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에서 선문대학은 두 가지 관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학기제인데 지금은 자유학년제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국 자유학기제 운영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었고 또 현재 전국의 자유학기제 운영대학들 가운데 9개 대학을 저희가 주요 대학에 대해서 지금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의 현재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지고 작년 1년 동안에 방문한 중학생이 14,34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들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오게 만들고 또 우리 학교에 옴니버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 현장, 중학교 학교 현장에 나가가지고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공 체험도 하고 대학에 대한 체험, 미래 방향에 대한 진로 설정, 상담 많은 것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3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 중학생들이 캠퍼스에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과에 돌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나서서 그 학생들한테 상담도 하고 전공에 대한 소개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일정 역할을 감당해주고 자유학기제를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면서 입시 자원을 확보하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입시할 때 그 학생들에게 자기 전공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서의
현재 저희가 입시 제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성검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대학들 가운데 좀 이 부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입시 제도에서 이제 수시로 입학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시로 입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학생을 뽑아낼 때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 지방대학에서 특별히 인성 분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 이념에 맞는 또는 우리 대학 역량에 맞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입시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 평가를 하는데 대학이 직접 학생을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고등학교 교사로 인성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30명 선생님들이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고등학교 학적부를 보면서 인성평가를 합니다. 인성평가를 해준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다시 입학기원관이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입시 분야에서 현직 교사들을 인성평가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거 하나 저희가 특징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현직 중고등학교에서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는 자기 학교 선생님을 좀 저희 대학의 인성평가위원으로 좀 지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정도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에 맞는 그런 입시생들을 현재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소위 수요자 맞춤형 대입 제도를 운영해 보자. 그러나 이것이 객관성과 철저하게 신뢰성 있는 입시 제도가 돼야 된다. 그런 제도들을 좀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의 교육 운영의 가장 중심축은 현재 에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의 또 중간층 학생들에게 어떻게 무슨 교육을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상위권 학생, 가장 문제가 있는 학생, 이 두 그룹은 사실은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층에 있는 학생들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학생들을 자신감 있게 참여 위주로 주체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저희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 우리 교육의 방향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 주도적 생애 설계 역량을 갖추게 하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내 역량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걸 찾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시켜줄 교육의 역량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에이스 사업의 주제가 자기주도 생애 설계로 잡았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학교의 비전이 주산학 그로컬 공동체 선도대학인데, 여기서 주가 살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은 큰 거 바라지 않고 지역 공동체 가운데서 지역의 주민과 지역의 산업체와 지역의 대학이 한 공생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한동대학에서 시학산 얘기를 했는데 시하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주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라는 개념은 지역, 행정 지역을 말하지 않고 우리 학교에 오는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는 곳, 소위 말하면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경기 남부까지를 포함한 우리가 그 속에서의 선문대학의 위상, 선문대학의 교육, 선문대학의 취업, 역량,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소위 우리가 교육을 실무적 창년제를 양성해보자. 이 두 가지 양면에서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이걸 실시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저는 아까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설명을 참 잘 들었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과연 이제 그렇게 정했다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제 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 대학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으로서는 대학교육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이미 있었지만은 총장 직속으로 격상시켰고 현재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22명입니다. 그래서 전임 교수가 5명이 있고 연구원 5명, 그다음에 정규직 직원 12명. 그래서 지금 22명이 이 혁신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의 가장 중심된 자리 도서관 1층은 아예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 교육의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4가지 분야가 있는데 교육과정 지원센터, 전공 비교과 과정을 학과에서 설계할 때 반드시 여기 와서 컨설팅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과정에서 8대 역량 이주의 교육과정 설계가 됐는가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수학습 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전 교수들이 반드시 우리가 지금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창의인재 양성 교육 방법론을 배우게 만들고 검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교과목 질 관리하고 있고 교육 과정에도 질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인재상에 대한 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혁신을 통해 가지고 전체 교육의 설계와 과정과 질 관리까지 환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금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학생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나만의 스토리 찾기를 하게 만들고 자기 이해입니다. 자신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입니다. 자기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직접 도전적인 체험 실천해보고 다시 반성해보고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완전히 주체성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창의적 인재로 교육해보자. 이게 저희 전체 교육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3가지 이제 특징과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8대 역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 대학 학생에게 맞는 역량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 역량에 대해서 핵심 역량 진단 자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사선이 물론이거니와 우리 선문대학 자체 핵심 역량 진단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진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모든 과에서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못되면 혁신원에서 다시 피드백 해주고 또 그것을 환류체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런 유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1단계에서는 팁스 우리가 교육 과정 그래가지고 팀베이스 러닝을 한다거나 또는 뭐 플립 러닝을 한다거나 1, 2학년 때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2학년 때는 저희가 철저하게 PBL 과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3, 4학년 때는 캡스톤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전 학과 교육 과정 전면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 학과에서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다 하게 만들고 있고 이것을 교수들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학생들한테 전체 학생 주도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 원칙대로 교수가 수업을 하는가 하는가를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학생들한테 직접 혁신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맞춤형 전공 교수법을 저희가 교수들한테 직접 혁신원이 정기적으로 계속 지원하면서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이와 같은 교육 과정 운영해 보면서 상당히 지금 혁신원답게 지금 변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 대학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도전적인 지금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산업 수요형 제가 교육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저희가 산업 수요형 사회다 교과 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소위 이제 산학 협의체를 각 학과마다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링크플러스 사업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 각 학과들마다 이제 산학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인사, 기업체가 함께 현실 분석을 하고 두 번째 거기에 맞게끔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교육 과정을 저희가 설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걸 직접 평가하고 그래서 산업체와 지역사회에서
직접 저희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문제 해결은 교육 과정에서 하나 빠졌는데 제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3, 4학년 때 가게 되면은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대학들과 같이 캡스톤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프랑스 에임 대학하고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8개 대학이 외국 8개 대학이 수업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밤 10시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수업을 하면서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태평양 국립대학이나 대만의 명견대학이나 또 이제 베트남 호치민 공과대나 미국의 브리츠포트 대학이나 이쪽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양교 교수들이 학과별로 만납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육 과정에서 설계를 같이 합니다. 그 각기 수업을 진행하고 그 마지막에 학기가 끝날 때 만나가지고 이제 2주 정도 만나가지고 워크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도에는 저희 대학만 하지 않고 충청권에 있는 다른 대학 학생을 초청해가지고 이 캡스톤 대안에 국제 글로벌 캡스톤 대안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에는 그 대만의 명전대학에서는 저희 학교는 한 5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 전공 분야, 같은 전공 분야에서 만나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을,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도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수호형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할 것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정부의 그 교육부의 학사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학사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른 대학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창의 융합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명대학교, 천안에 한국기술대학교 우리 김병 총장님 모셨는데 기술대학교, 한서대학교, 선문대학교가 각 대학교에서 각 대학에서 특징 있는 분야들, 그러니까 상명대학에서는 디자인 띵킹을 하고 있고 한국기술대학은 제품 제작, 러닝 팩토리 하고 있고 한서대학은 제품 디자인, 선문대학교는 3D CAD 디자인 쪽을 중심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한 개 대학에서 약 20명씩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대학 학생이 이 3개 대학 가서 학점을 땁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한 학생들은 복수 전공을 만들면서 방학 동안에 싱가포르 난양공대에 가가지고 그 대학의 다학제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연합해서 그리고 글로벌로 함께 나가서 다른 우리 학교에 없는 분야들을 가장 잘하는 분야들 함께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분야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학기 때부터 이제 직접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교무청들이 지금 계속 모이면서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 교육 경쟁력을 놓고서 입시와 교육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에게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입시 분야에서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대학에 맞는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올 것인가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고 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금 뭐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운영을 혁신을 중심한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또 다른 대학과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범적인 사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이 좋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님. 예, 동양대학교 총장 최승희입니다. 제가 감기가 정말 아마 지금 모르는 건 아닙니다. 몇 됐는데 목소리가 이래 잠겨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웬만하면 제가 못 올 뻔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갔다가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황 총장님은 그 학교는 아마 이경준 총장님도 그렇고 아주 인물로 뽑는 것 같아요. 다들 잘생기셨고 사실 저는 이제 짤막하게 하고 우리 학교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예를 한번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 돼서 일찍 마실수록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미래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개요는 뭐 다들 알고 계시고 뭐 5분 정치권에서도 후보자들 나와서 계속 한 말이 이런 말이어서 아마 이제는 유치원생들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는 공유성, 개인성, 유연성 등을 이제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공유성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개인성 및 창조성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성이지만 국내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은 경쟁력보다 오히려 생존의 위기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이 살아남을까? 그래서 그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서 경쟁을 하고 뭐 국제적인 경쟁을 하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한테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까 발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 경쟁력이 엘리트 교육 시대에는 우수 교수, 우수 학생, 우수 시설에 달려 있다는 지적은 평범하지만은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엘리트 교육과 사실상 유사하기도 해서 의문도 들지만은 특별하다는 협업이라는 점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은 교내 협업도 있고 또 교외 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외 협업을 같이 겸비하려면 대학이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를 많이 뺏깁니다. 그런데 또 교육부에서 하는 평가 작업에 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학이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제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25년 전에 학교를 설립해서 컴퓨터 특성화를 했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른 쪽으로 빠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로 잡아주려면은 사이버 교육과라든지 사이버 윤리학과를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가니까 코드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못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코드가 왜냐하면 윤리 교육이 사회로 나갔기 때문에 사회과 교수가 허락을 해야만 됐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윤리를 가르치는데 왜 사이버 윤리를 따로 만드느냐 해서 반대를 하지 싶다 하면서 이걸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어떤 알파고는 상당히 지능이 발달하기 능동적인 알파 고도 있고 또 우울증에 빠진 그런 것도 있고 뭐 등등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능 로봇이 달라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해서 교육부가 정말 제가 윤리교육과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쭉 담당 교사로 들어갑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러면은 그 교사는 사이버 윤리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이버를 잘해야만 윤리를 가르칠 수가 있지. 사이버 못하고 윤리를 한 사람들이 그걸 윤리만 강조하게 되면은
그냥 윤리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또 여기 보면은 발제에 흥미있는 부분이 전공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의 방향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지만 이번 발제에 놀란 것은 많은 휴학의 1차 원인이 전공에 대한 흥미가 없습니다. 그 애들이 정말 자기 전공을 찾아갔으면 괜찮은데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시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 어느 학교라도 자기가 맞는 전공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 학부형들이 그것을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학부형도 그냥 인류대학에 빠져서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가 아닐까. 말씀대로 처음에 태어나면은 서울 위맥이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 위맥일 때는 서울대학 간다. 그 다음에는 연세우위를 매긴답니다. 좀 더 커지면은 건국우위를 매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건국대는 고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겠거든요.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매기고 이런 말이 있다시피 상당히 지금 우리가 그 엘리트 교육에 빠져서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무조건 취직이 잘 된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출세를 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그런 유머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대학의 경쟁이 강화 방안으로서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자유화는 실제로 학사 운영에 치우쳐 있는 듯 합니다. 가령 다학기제, 집중 이수제, 융합 또는 연계 전공 도입, 원격 교육 등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대학한테 자율성을 맡기 위해서 그 대학에 맞는, 그 지방에 맞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요 정도로 제가 너무 저도 여기 대해서 잘 아는 바도 없이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마치고 제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우리 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고 와서 산림청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 특채로 들어갔는데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텍솔이라는 항암제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 항암제 추출이 어디서 되느냐면은 주목나무 열매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주목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원료를 구했는데 미국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림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 수입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 친구가 줄기세포로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됐는 게 산삼을 갖다가 줄기세포를 찾아가서 그걸 산삼을 갑니다. 밀가루처럼 갑니다. 그 밀가루 입자 하나가 베이비 산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산삼이 50년 먹은 산삼이 그 갈기 전에 성분하고 갈아서 베이비 산삼이 돼서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99.9% 똑같은데 그걸 이제 이용해서 비트로시스라는 공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친구가 왜 그 우리 동네 풍기로 왔느냐 하면은 산림연구원에 있다가 산림연구원에 있는데 산림청장들이 올 때마다 자기가 요구하는 걸 자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그 사람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차에 충청도에 있는 국립대학의 생명공학 교수가 자기 선배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우리 학교 오면은 연구실 방도 주고 또 조교도 붙여주고 강의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교수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금 갔어요. 너무 기뻐서 갔습니다. 기뻐서 갔는데 그 이제 0.5톤짜리고 1톤짜리 그 베이비 삼선 배양실을 좀 만들어요. 그게 이제 비트로라는 게 비커나 탱크 같은 그런 시험관 그런 건데 그걸 0.5톤짜리 하고 만들어 주니까 거기서 이제 베이비 산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검찰에서 갑자기 불렀어요. 검찰에 가니까 자 공무원 때 특허를 만드는 걸 밖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것은 법에 저촉당한다고. 그래서 검사한테 불려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학문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하면 나갈 때 한 말이 뭐냐면은 당신 누가 고발했는지 아느냐고. 그 자기를 데리고 갔던 그 교수가 고발했어요. 그 교수가 고발해서 그 교수는 이 사람이 만든 거로 뭐 태평양하고 뭐 MOU 체결하고 그 원료 공급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게 한면을 갖고 대학이라는 곳을 한면을 갖고 풍기를 왔습니다. 풍기가 우리나라 위도에 36.5도 선상이 있습니다. 36.5도 선상이 가장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배양 조건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흙이 마사토기 때문에 또 조금 지대가 좀 높으니까 그 일조량도 많고 그다음 아침 일교 차이가 크거든요. 그럼 식물이 참 잘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왔을 때 뭐를 하려고 왔느냐면은 인삼이고 뭐 산삼이고 그런 건 치우고 우리나라 꽃들이 로얄티를 워낙 장미나 튤립이나 모든 건 다 로얄티를 줘야 되니까 이 친구가 그걸 개발해가 농가 소득을 올려주려고 왔었어요. 와가 이제 연구실을 이제 그 연구소나 그런 공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폐교당 당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창락 초등학교. 그걸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도와줬습니다. 그 사기금 제가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니까 내가 그 친구를 유심히 보니까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학교 교수로 이제 왔는데 그 교수도 제가 원래는 학원과에다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학원생명공학과로. 근데 학원과 교수들이 특세를 하는 거예요. 특세를 하니까 이제 또 제가 그 생명공학 교수를 몇 명 뽑아도 그 특세 때문에 당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교육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조조정 하고 싶은데 교수들이 그만큼 방해를 하고 또 질투를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과를 폐과를 시켰습니다. 폐과를 시키고 다시 제가 조정회가 생명공학과를 제가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총장들은 그 교수들과 그러한 잘못된 점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가 교육부 장관한테 하는 말은 우리 밖에서 그만 구조조정하면 안에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총장들한테 좀 주시면은 우리 잘하겠다고. 그런데 모든 게 올라가 보면은 대부분 다 교수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률안이라든지 규정을 만들 때도 거의 다 교수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지금 그 큰 꿈을 안고 제가 그 교수를 제가 채용을 했는데 그 교수는 이제 나가가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에 여의도 땅보다 한 열 몇 배 큰 땅을 샀어요. 사서 거기에 에너지 식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식물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우선 대학에 생명공학에 관련된 기초 책하고 이런 걸 자기 돈으로 한국에서 다 만들어 갖고 무료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초청이 왔는데 뭐냐면 농림부 장관으로 모실 테니까 우리 국가로 좀 와달라 했어요.
근데 이 친구 도저히 그거는 남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마다하고 사양을 했지만은 또 그쪽에서 유혹이 참 많이 들어오고 뭐 정말 페이도 많이 주면은 아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교육부가 좀 잘 알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떨 때는 우리 사학을 다 이제 도덕 집단으로 이제 보게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다 색안경, 국민들한테 색안경 하나씩 다 껴줬습니다. 이거 이제 대학 사학을 바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했는 말 맞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갖다가 우리 교육협의회에서나 아니면은 대학 신문에서도 좀 잘 정리해 주셔서 교육부에다가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만 해줘도 저는 영원한 대학 신문의 태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섭지만은 그분이 하도 답답해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교 총장님, 홍욱현, 황선조, 최성해 총장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